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게 무엇인가요? 아마 협탁 위에 둔 스마트폰,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이라면 안경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집 앞 대로변 가장 목 좋은 곳에 있는 그 커다란 안경점 말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식당처럼 손님이 줄을 서거나 북적이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식당이었으면 벌써 서너 번은 주인이 바뀌었을 그 비싼 자리에 안경점은 10년, 20년째 요지부동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장님은 맨날 경기가 안 좋다, 손님이 없다며 한숨을 쉬시는데 매장 뒤편 주차장엔 번쩍이는 외제차가 서 있는 경우도 허다하죠.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너만 봐 경제학에서는 그 안경점 문 뒤에 숨겨진 파리만 날려도 절대 망하지 않는 기적의 경제학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안경 하나를 맞출 때 내는 그 돈 속에 그 건물의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고 사장님의 노후까지 보장하는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평생 안경점에서 호갱 탈출하는 법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 부동산과 자영업 생태계가 돌아가는 아주 은밀한 원리까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안경점이라는 거대한 성체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바로 안경의 가격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안경을 맞출 때 얼마 정도를 쓰시나요? 브랜드 없는 저가형을 골라도 렌즈까지 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조금 예쁜 테를 고르거나 이름 있는 수입 렌즈를 선택하면 30만 원, 50만 원까지 치솟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거 안경 하나에 무슨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나오냐. 하지만 안경사님의 전문적인 눈빛과 현란한 기계 소리에 압도되어 결국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데이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동네 안경점에서 파는 저가형 안경테, 그 테의 도매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정말 싼 제품은 도매가로 단돈 몇천 원 단위에서 시작합니다. 3천 원, 5천 원에 떼어온 테가 매대 위에 올라가는 순간 3만 원, 5만 원이라는 딱지가 붙는 거죠. 마진율로 따지면 무려 10배, 즉 1000%에 육박하는 수익 구조가 형성됩니다. 수입 브랜드라고 다를까요? 10만 원에 들여온 브랜드 테는 보통 소비자에게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 팔립니다. 이건 단순히 안경점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안경이라는 상품 자체가 가진 아주 독특한 유통 구조 때문인데요. 안경은 음식처럼 매일 먹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맞추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넘게 쓰죠. 즉, 회전율이 극단적으로 낮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손님이 단 2명만 와도 매장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한 명의 손님이 왔을 때 발생하는 마진이 다른 업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진의 정점은 사실 테보다 렌즈에서 결정됩니다. 안경점에 가면 이런 말 꼭 들으시죠? 손님 도수가 좀 있으셔서 이건 3번은 압축하셔야 렌즈가 얇고 가벼워져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압축이라는 표현, 사실 이건 마케팅이 만들어낸 마법 같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렌즈를 기계로 꾹 눌러서 압축하는 공정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과학적 용어로는 굴절률이라고 하죠. 굴절률이 높은 소재를 사용할 뿐인데 안경점에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압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격을 계단식으로 올립니다. 한 번 압축하면 얼마, 2번 압축하면 얼마 하는 식으로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데 실제 굴절률 1.60 렌즈와 1.67 렌즈의 도매가 차이는 우리가 매장에서 지불하는 가격 차이만큼 크지 않습니다. 결국 안경점 사장님 입장에서 렌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수익원이 됩니다. 특히 시력이 아주 나쁜 고도근시 환자나 노안이 온 어르신들을 위한 다초점 렌즈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진이 어마어마합니다. 원가는 몇만 원 수준인 렌즈가 각종 가공비와 브랜드 프리미엄이 붙어 50만 원, 100만 원짜리 명품 렌즈로 둔갑하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원가가 낮다고 해서 모든 안경점이 떼돈을 버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안경점 사장님들이 1층 대로변에 그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버티는 데에는 더 거대하고 구조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쓴 구찌, 프라다, 샤넬 안경테 뒤에는 전 세계 안경 시장의 80%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가격을 통제하고 전 세계인의 눈을 인질로 잡고 있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독점의 그림자는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기업에서부터 뻗어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션 명품 브랜드들, 사실 그들이 직접 안경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브랜드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제작과 유통은 특정 거대 기업이 도맡아 하죠.
이들이 시장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우리 동네 안경점의 가격표까지 결정짓는지 그 은밀한 생태계를 더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거대한 기업의 이름은 바로 에실로 룩소티카입니다.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유명 안경 브랜드의 실제 주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레이븐, 오클리 같은 안경 전문 브랜드부터 샤넬, 프라다, 버버리,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의 안경 라이선스를 이 회사가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안경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경 렌즈 시장의 세계 1위인 에실로와 안경테 시장의 1위인 룩소티카가 합병하면서 이제는 안경알부터 안경테, 그리고 유통망까지 전 세계 안경의 시작과 끝을 이 한 회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고요? 바로 가격 결정권 때문입니다. 보통 시장 경제에서는 여러 업체가 경쟁하면서 가격이 내려가야 정상인데 안경 시장은 브랜드가 수십 개처럼 보여도 결국 입금되는 통장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격을 올리면 전 세계 안경점의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기업의 독점 때문에 안경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높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동네 안경점 사장님들도 이 거대 공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지불하는 안경값의 상당 부분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독점 기업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온라인으로 사면 훨씬 싼데 왜 우리는 굳이 안경점에 가서 그 비싼 돈을 내고 맞추는 걸까요? 여기에는 안경점만이 가진 강력한 무기, 바로 거만 서비스와 피팅이라는 인질극이 숨어 있습니다. 안경은 신발이나 옷처럼 대충 치수만 맞으면 신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0.1mm의 초점 차이만으로도 어지러움과 두통을 유발하죠. 안경점 사장님은 여러분의 눈을 정밀 기계로 측정하고 코 받침과 귀걸이 부분을 여러분의 얼굴 골격에 딱 맞게 조절해 줍니다. 이 피팅 서비스는 사실 공짜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안경 가격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온라인에서 싼 테를 사더라도 결국 렌즈를 맞추거나 얼굴에 맞게 조절하려면 안경점에 가야 하는데 이때 안경점 사장님의 싸늘한 시선을 견뎌야 하거나 아예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죠. 결국 안경점은 단순한 소매점이 아니라 안경사라는 국가 공인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 공간인 겁니다. 이 기술료라는 명목이 있기에 안경점은 다른 일반 공산품 매장보다 훨씬 높은 마진율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서비스만으로 그 비싼 임대료를 다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안경점이 왜 항상 사거리 코너 혹은 대로변 1층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건 안경점의 아주 독특한 마케팅 전략 때문입니다. 안경점은 기본적으로 광고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TV나 유튜브에서 특정 동네 안경점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신 그들은 광고비로 쓸 돈을 임대료에 쏟아붓습니다. 매장 자체가 거대한 전광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일 출퇴근길에 혹은 등하굣길에 그 자리에 있는 안경점을 보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각인합니다. 아, 내 안경이 부러지면 저기로 가야겠다. 안경은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소비자가 필요를 느끼는 그 찰나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안경점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화려한 조명을 켜고 마치 등대처럼 서 있는 거죠. 월세 1,000만 원을 내더라도 그게 매달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안경점은 법의 보호를 받는 아주 강력한 철옹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경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안경점을 차릴 수 있고 무엇보다 도수가 있는 안경과 콘택트 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진입장벽입니다. 요즘 웬만한 물건은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로 사잖아요. 그런데 안경만큼은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에 발을 들여야만 합니다. 국가가 법으로 안경점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제한되어 불편할 수 있지만 안경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든든한 보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들어 이 철옹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되면서 역설적으로 안경점의 전성기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예전에는 공부 많이 하는 학생이나 나이 든 어르신들만 안경을 썼다면 이제는 3살 꼬마부터 여든 할머니까지 하루 종일 디지털 화면을 봅니다. 이로 인해 근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안경이 시력 교정 도구를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자 보호 장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안경점은 새로운 노다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딱히 나쁘지 않은 사람들도 눈 보호를 위해 안경점을 찾게 된 거죠. 시력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컴퓨터 많이 하시니까 보호용으로 하나 맞추세요라는 사장님의 권유에 우리는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디지털 시대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눈은 점점 더 혹사당하고 그 고통이 깊어질수록 안경점의 금고는 점점 더 두둑해지는 묘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 속에서도 모든 안경점이 웃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네 안경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진짜 적은 따로 있거든요. 자, 이제 안경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 그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길을 가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1층이 아니라 2층 혹은 3층에 떡하니 자리 잡은 안경점들 말이죠. 왜 안경점이 2층에 있지? 장사가 되려나? 싶으셨을 텐데 사실 이건 동네 안경점들의 고마진 구조를 정조준한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안경점 수익의 가장 큰 적은 비싼 1층 임대료다. 그러니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서 임대료를 아끼고 그만큼 안경값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매장들에 가보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개념이 아예 무의미할 정도로 파격적인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3만 원짜리 렌즈를 6천 원에 팔고 10만 원 넘는 테를 단돈 2, 3만 원에 내놓기도 하죠. 기존 안경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상도덕도 없는 파괴자들이 나타난 셈이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규모의 경제라는 전차를 몰고 옵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가맹점을 둔 대형 브랜드들은 안경테를 제조하는 공장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아예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을 생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의 룩소티카 같은 구조를 국내 규모로 복제한 거죠. 중간 유통 단계를 싹 걷어내고 대량으로 찍어내니 동네 안경점이 하나씩 떼어오는 가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렴한 원가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찰제라는 강력한 무기를 더합니다. 예전에는 안경점에 가면 사장님 좀 깎아주세요 하며 실랑이를 벌여야 했고 내가 옆 사람보다 비싸게 산 건 아닌지 찜찜할 때가 많았죠. 대형 프랜차이즈는 1만 원, 3만 원, 5만 원 하는 식으로 가격대를 딱 정해놓고 소비자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어버립니다. 결국 동네 안경점들은 이제 전문가라는 신뢰 하나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거대 자본과 시스템의 파도 앞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 속에서도 안경점이 절대 망하지 않는 진짜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안경점만이 가진 독특한 재고의 경제학입니다. 식당은 오늘 팔지 못한 식재료를 내일 버려야 하지만 안경테와 렌즈는 썩지 않습니다. 유행이 조금 지났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안경이죠. 매장 진열대에 수천 개의 테가 깔려 있는 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안경점의 거대한 자산이자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괴나 다름없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한 명만 와서 50만 원짜리 다초점 안경 하나만 맞춰도 그날의 임대료와 인건비가 해결되는 기적의 수지타산이 여기서 나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안경점의 생존 전략이 우리 개인의 삶과 투자 방식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입니다. 안경점은 회전율을 포기하는 대신 마진과 전문성 그리고 법적 보호막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치킨 튀기고 커피 내리며 무한 경쟁의 늪에서 허우적댈 때 안경점은 국가 공인 라이선스와 온라인 판매 금지라는 강력한 해자를 파고 그 안에서 느긋하게 손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들이 다 하는 쉬운 일, 진입 장벽이 낮은 일에 뛰어들면 결국 가격 경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만이 가진 기술, 남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전문성, 그리고 나만의 라이선스를 구축한다면 우리도 거친 경제 위기 속에서 동네 안경점처럼 묵묵히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경점에 가서 진짜 호갱이 되지 않는 실전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안경 렌즈를 맞출 때 반드시 봉투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안경 렌즈는 포장 봉투에 브랜드와 굴절률, 도수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낸 만큼의 사양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압축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마세요. 내 도수에 맞는 적절한 굴절률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가면 불필요한 고가 렌즈 권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팅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안경값이 비싼 건 단순히 물건값이 아니라 내 눈의 편안함을 설계하는 전문가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만 봐 경제학에서 준비한 안경점 미스터리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동네 안경점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그 안에서는 글로벌 독점 기업의 횡포와 2층 안경점의 가격 파괴,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시력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안경 너머로 세상에 숨겨진 경제 원리를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밝아지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 더 짜릿하고 유용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만 봐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